북한의 인권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뉴욕 한인회 한인상 선정위원회가 각 분야별 총 11명의 올해의 한인상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순찰 중이던 뉴욕경관 2명이 흑인에게 총격 살해당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노아은행이 뉴저지 포트리로 본점을 이전했습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립학교에 급식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급식에 한식이 포함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 뉴스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제 북한 수뇌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22일 맨하탄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에 대해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습니다. 15개 이사국 중 거부권을 지닌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표를 던졌고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습니다. 인권과 관련한 이슈가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이전 사례는 안보리가 독자적으로 안건을 올린 경우이고 유엔 총회 결의를 반영해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18일 유엔 총회 3위원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10개 이사국이 안보리 의장에게 북한 인권을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뉴욕 한인회가 수상하는 올해의 한인상은 누가 받게 될까요? 어제 한인상 선정위원회는 맨하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각 분야별 수상자를 최종 선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한인회 올해의 한인상 선정위원회는 한인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16명의 수상 후보들을 무기명 투표에 붙여 대상 1명을 포함 총 11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오늘 선정위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를 잘 해주셔서 정말 한인사의 모범이 되는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인상 대상은 97살의 장모를 모시고 화목한 가정을 꾸린 모범적인 가장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한인사회에서도 몸소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곽호수 전 뉴욕 수산인협회 회장이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올해의 한인상은 이소영 이중언어 교사와 김광석 뉴욕 라이언스 클럽 전 총재, 김용철 뉴욕 한인의료협회장,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 박연환 태권도 관장, 서병선 뉴욕 예술가곡 연주회장, 김태자 세종 솔로이스트 단장이 수상하게 됩니다. 또 외국인 특별상은 올해 뉴욕시 의회에서 미주 한인의 날 제정에 큰 공로를 세운 피터 구와 폴 벨론 뉴욕 시의원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올해의 한인상 시상식은 내년 1월 13일 퀸즈 칼리지 콜든 센터에서 열리는 제55주년 뉴욕 한인의 밤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백주 대낮에 20대 흑인 남성이 뉴욕시경 소속 경찰 2명을 총격 살해하는 사건으로 뉴욕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뉴욕시경은 모든 경관들에게 모방범죄 주의보를 내리고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직후 모든 경관들에게 모방범죄주의보를 내리고 정규 경찰이 아닌 보조경찰들의 거리 순찰 투입을 중단시켰습니다. 특히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2일 빌 브렌트 뉴욕시경국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주변에 경찰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려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경우 즉각 신고해달라며 시민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뉴저지주 경찰도 아직 특별한 위협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 홀로 순찰을 하지 말 것, 매일 반복적으로 하던 행동의 패턴을 바꿀 것, 비상 상황 시 추가 경찰력을 투입해 대응할 것 등의 주의사항을 하달했습니다. 뉴욕시 경찰 노조 등도 노조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2대 이상의 경찰차가 함께 이동하도록 하고 방탄조끼와 같은 보호 장비를 상시 착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짓 남은 2014년도 어떤 일이 제일 기억에 남을까요? AP통신은 올해의 주요 뉴스 1위로 미주리주 퍼거슨 사태를 꼽았습니다. 사태 후 이어진 흑인들의 항의와 분노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언론사의 편집 책임자 8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2명이 올해의 뉴스로 미주리주 퍼거슨 사건을 꼽았다고 발표했습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해 뉴욕과 퍼거슨 사건 모두에서 해당 지역 대배심이 가해 경관에 대해 불기소 판정을 내렸고 그 이후 미국 전역에 걸쳐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두 번째 뉴스로는 전 세계적으로 7,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이 꼽혔습니다. 세 번째 뉴스로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가 이라크와 시리아 북부에서 인질을 참수 살해한 것이 지목됐습니다. 이어서 지난달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 상하 양원을 장악한 것이 네 번째 뉴스로 선정됐습니다. 그 밖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이 5위,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의 실종 사건이 6위, 이민개혁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7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동성결혼 허용 확대, 미국 보훈부의 각종 비리가 각각 8위에서 10위로 선정됐습니다. 노아은행이 뉴저지 포트리로 본점을 이전했습니다. 노아은행은 은행 서비스 수요 증가에 발맞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약속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아은행이 뉴저지 포트리로 본점을 이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포트리 르모인 애비뉴 선상에 위치한 노아은행 포트리점에서 진행된 개점식에는 신흥수 은행장과 마크 소코리치 포트리 시장, 김영만 이사장 등이 참석해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흥수 은행장은 한인 동포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기에 포트리점을 성공적으로 오픈할 수 있었다며 한인 사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이전을 통해 규모를 확장한 만큼 더욱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로 고객들의 편의를 최우선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전하면서 이 3층 건물을 다 단독으로 쓰게끔 돼 있어가지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손님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같이 좋은 장소에서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이전한 노아은행 본점은 지상 2층과 지하 1층의 건물로 총 12,000 스퀘어핏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직원 수를 늘려 기존 직원 포함 현재 총 40명의 직원이 포트리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인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해온 노아은행은 디파짓과 SBA 론 등 금융 서비스를 강화해 동포사회에 적합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비즈니스를 사고 파시기 전에 꼭 저희 은행하고 먼저 상담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그 상품이 뭐 있는지 또 어떤 게 제공이 되는지를 같이 그 파트너로서 이렇게 항상 먼저 의논하고 가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점식을 가진 노아은행 포트리점은 2337 르모인 애비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비영리 한인 단체들을 위해서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56만 불에 달하는 지원금이 분배됐습니다. 내년도 지원금을 위한 접수는 2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은 2015년도 보조금 지급을 위해 각 비영리 단체들의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월 9일 오전 10시 맨하튼의 한인 커뮤니티 재단 사무실에서 보조금 수에 대한 안내와 신청 과정에 관련된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국세청 허가를 받아 6개월 이상 운영된 비영리 단체로 경제적 안전과 건강, 안전과 노인복지, 청소년 복지와 공동체 발전 등 6개 분야에서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단체들이 선발됩니다. 재단 측은 단체 중에서도 개인이나 가족이 서비스를 통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에 선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조금 수에 대한 안내와 보조금 신청서는 한인 커뮤니티 재단 웹사이트를 통해 받을 수 있고 신청 마감일은 2월 17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2015년 한 해 동안 대대적인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밖에 2015년도 주요 사업들을 소개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의 뉴저지 오피스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 역량 개발과 풀뿌리 교육 프로그램 강화, 공공정책과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관련 사업 확대 등 2015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한인 유권자 등록률 80%, 한인 투표율 80%를 목표로 전개 중인 캠페인이 한인 정치력 신장의 초석이라며 2016년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대대적인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새해 풀뿌리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풀뿌리 인턴십을 4월에서 11월까지 운영하고 제2회 미주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1차 준비 모임은 1월 3일 워싱턴 DC에서 연방의회 개원식 직후 열릴 것으로 예정됐습니다. 센터는 또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관련 사업도 확대합니다. 위안부 결의안 통과 8주년 행사를 비롯해 쿠퍼버그 홀로코스트 센터 지원과 공조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의 공립학교 급식에서 한식이 제공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1차 관문 주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주하원은 지난 18일 중고등학교에 급식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아침과 점심 메뉴에 다양한 민족의 학생들을 위한 음식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교장이 지명한 학생과 교직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위원들은 채식주의자 학생 등 소수자 배려 차원의 특별 메뉴나 특정 민족 학생들을 위한 음식을 급식 메뉴에 더 제공하도록 교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인 밀집 지역 학교에서는 한식 메뉴를 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가브리엘라 모스케라 주 하원 의원은 모든 학교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유대교 음식인 코셔, 이슬람 음식인 할랄 등과 같은 소수민족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 시행되려면 주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